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투석 환자 관리에서 투석 전후 환자 사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순서를 보면요. 먼저 투석 전 환자 사정 및 간호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투석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투석 후로, 투석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환자를 사정을 하고 간호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혈액투석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혈액투석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나 실수로 사망을 할 확률은 약 75,000분의 1이라고 해요.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혈액투석 도중이나 혈액투석 직후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투석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또 적절한 환자 간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냐면요. 첫 번째, 혈액투석 과정과 관련하여서 발생되는 문제와 증상 등을 사정하고, 두 번째, 적절한 간호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사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을 하고, 세 번째, 만성 심부전으로 야기되는 합병증 등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환자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투석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단순히 투석만 받는 걸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끊임없이 자가 관리를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투석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또 환자 교육 부분도 환자 관리의 목표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환자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혈액투석 중 환자 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혈액투석 전에 환자 사정 및 간호 관리 중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투석 사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신체 사정. 눈에 보이는 건 다 사정할 수 있죠. 바이탈,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또 환자가 몸에 부었는지 육안으로 같이 가능하죠. 또 피부 상태는 어떠한지 가능하죠. 또 혈관 상태는 어떠한지 가능하죠. 체중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 육안으로 신체 사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신체 사정이고, 두 번째, 임상적 자료 분석과 해석. 우리 환자분들은 끊임없이 검사를 하죠. 우리 다달이 하는 검사도 있고, 또 불규칙하게 체크하는 중간검사도 있고, 우리 환자분들은 계속 검사를 해서,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자가관리도 하고 투약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사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투석 사정. 우리 환자분들 처음 투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때 처음 투석하는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처음 인상이 중요하듯이 우리 환자분들은 투석에 대한 굉장한 거리감 내지는 정말 투석을 좋아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늘 겁에 질리고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이 투석을 처음에 좋은 인상으로 잘 받으셔야지 이후에 자기 투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두려움에 쌓인 환자들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지지를 잘 해주고 환자 교육의 필요성도 설명을 해줘서 환자분이 병원에 의료진들한테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닌 안심하고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간호,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간호는 무엇인지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투석하실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 간호사들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지 이런 초기 투석 사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석 사정. 투석 전과 투석 중과 투석 후 지속적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투석 과정을 감시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바늘만 느릴링만 띡 해놓고 기계 딱 세팅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사인 간호사들은 환자분 투석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집에 귀가할 때까지 간호사가 계속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석 과정도
사정 방법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NKFK 돕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국제적으로 신장 간호를 표준화한 그런 지침이에요. 그래서 보통 돕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병원이 이 돕기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이 돕기 가이드라인의 임상 실무 기준을 사용하는 다학습팀의 사정, 그 돕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사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신체 사정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눈에 보이는 것들, 몸무게, 혈압, 체온, 맥박, 호흡수, 또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또 부종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양상은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요. 심음과 호흡음에 대한 청진, 충분히 청진을 함으로써 들을 수가 있겠죠. 심천부 맥박과 말투 맥박을 비교하고, 또 피부 통합성을 사정하고, 피부 색깔은 어떠한지 봐야 되고요. 경정맥 팽창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혈관 통로는 어떠한지 간호사들이 느끼고 평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넘어 들어갈게요. 첫 번째, 체중. 우리 환자분들은 체중 정말 중요하죠? 체중을 하루에 몇 번 재는지 몰라요. 최소한 병원에 오면 2번은 재죠. 또 투석 도중에 화장실 가면 그 사이에 또 한 번 재야 되고, 굉장히 체중을 많이 재야 되는데, 이 체중이 중요한 이유, 이 체력성에서 체중은 환자들한테 가장 세심히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는데 이거를 배설할 수 있는 장기,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배설이 안 되죠. 대부분 빈뇨 아니면 대부분 무뇨예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먹긴 먹어야 살 텐데 먹었는데 나오지가 않으면은 몸에다 쌓이겠죠. 몸이 붓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부종을 방지하고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게 투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투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투석 전후로 몸무게를 꼭 측정을 하고 투석 이후에 집에 가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체중을 재서 일정한 시간에 몸무게를 재서 하루에 1kg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의 수분 섭취 조절의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살이 아니라 부은 거거든요. 부종은 다 빼야 되죠. 부종을 몸에 담겨두면은 몸에 부종이 남아있으면은 폐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죠. 그래서 환자의 수분 섭취 조절의 기준은 체중이고, 또 투석 전의 체중은 초여과량,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쵸? 근데 몸무게 재서 건체중보다 많이 나갔을 때 얼마큼 많이 나갔는지 계산을 해서 몸무게를 빼주는 게 투석이죠. 그래서 투석 전 체중은 초여과량을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투석 후의 체중은 투석 동안 이루어진 초여과량을 측정하는 지표죠. 몸무게 환자가 2kg가 늘어왔어요. 근데 간호사 계산을 잘못해서 1kg밖에 못 뺐어요. 4시간을 했는데. 몸무게 딱 투석 다 반을 다 빼고 딱 끝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 1kg가 남아있어요. 건체중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분 반을 또 투석할 수 없죠. 그럼 환자분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실수를 해서. 환자분이 몸무게를 다 안 뺐어요. 그러면 환자분은 몸무게 1kg 가지고 집에 가면은 환자 내일 모레 이틀 뒤에나 올 텐데 이틀 투석 안 하는 사이에 음식물을 섭취해서 몸무게가 쌓일 텐데 1kg가 또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환자는 그만큼 더 힘들고 또 몸무게도 더 조절도 더 세심히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석 후의 체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체중을 정확히 사정하고 잘 측정해서 간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체중, 우리 드라이웨이트라고 하죠. 우리 건체중은 대부분의 또는 모든 과도한 수분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투석 후에 이상적인 체중을 의미를 하고요. 건체중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환자가 A라는 환자의 건체중은 50kg예요. 이 50kg는 평생 죽을 때까지 50은 아니죠. 건체중은 시체가 변하는 거예요.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환자의 조직 무게의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환자분이 보통 겨울에 살이 좀 찌고 여름에 좀 살이 빠져요. 땀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건체중은 좀 늘어야 되겠죠. 살이 찌니까. 여름이 되면은 건체중은 좀 줄여야 되겠죠. 살이 좀 빠지니까. 그래서 건체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일정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체중은 정확히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